예, 그래서 아니요. 예, 해봤어요. 뭐 대학생을 해봤는데 고등학생들도 해봤어요. 이따가 그 과천여고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어른들도 못합니다. 어른들도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되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는 것이 조그만 습관이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비슷한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임산용품점 파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나 산부인과나 치과나 이런 데서 뭐 하는 일의 종류가 조금씩 중간에 달라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비슷한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리고 이게 분명히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부터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돈 받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깨우치면은 대학교를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모칸이 4개는 쳐져 있고, 4개는 채워져 있고, 4개만 비워져 있는데도 이게 힘들죠. 이게 중급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급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많이 채워줄 거예요. 한두 개만 비워놓고. 그리고 문장도요, 이게 아니죠. 여기는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작성,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주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 주어가 없거든요. 주어가 없으면 이제 중급 정도 되고요. 고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이 이게 문서 작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일반화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초급은 이제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그것만 얘기할 수 있도록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동원해 쓰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주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사라지고 그러면 명사만 남게 되죠. 생활기록부 작성 이런 식으로. 9가 되면은 그게 이제 고급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생 정도 되면은 초급 정도를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중급 정도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해보면 여긴 12가지 영역에 대한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영역에서 벗어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관심 갖는데 이 12가지 영역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니즈에 대한 얘기거든요. 건강하고 싶어 하고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것을 끊어내는 게 교도소입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게 교도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동도 있어요. 뭐 다른 거 모르지만. 이동이 왜 이동이죠, 이거? 이게 왜 이게 기본적인 니즈냐면 지금부터 밖에 못 나갑니다. 여기 다 계셔야 됩니다. 24시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건 기본적인 니즈란 말이죠.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래 니즈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말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사람들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게 니즈인데 그 니즈를 보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저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12가지 영역이었고요. 이 12가지 영역 중에서 출발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가활동과 관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 있겠죠, 뭔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게 8개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여가활동하는데 여기 미술관도 있을 거예요. 여기 미술관 있나? 전시장이. 미술관도 있을 거고요. 극장도 있겠지만 연극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거기서 하는 일들을 프로세스를 잡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앱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바꿔서 다 보여주자 일단. 다 보여주고 네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를 클릭해봐라. 쓰는 방법 2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한번 레포트를 만들고요. 또 한 번은 잘하는 걸 한번 찍어봐라. 2개가 매칭이 되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상담을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제안은. 거기서부터 상담을 시작하면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죠? 너는 학습 능력이 어떠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나는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진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 못 들어갈 거고 회사 많이 들어가나요? 회사 들어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이 복잡한 얘기 넘어가고요. 이게 사실 제가 제안하는 진로를 만들어가는 표준 모델인데요.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 중에 저는 워크체인 싱킹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왜? 여행하고 사람 만나고 책을 읽고 아무리 해본들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인간의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설명이.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 워크체인 싱킹 하나 들어가면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중에 돈 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력 배양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학습과 자격증을 했어요. 교육이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일부러. 이거는 수요자가 학습이 필요하면 하는 거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과 창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전문가가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로 가더라,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강의를 따로 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오늘 넘어갈 겁니다, 그냥. 그 다음 이거 또 하나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맨날 어디 적으라면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적으라 그러는데 구별을 어떻게 할까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나름껏 그냥 적었는데 그래서 저는 취미가 뭐 우표무국이고요. 특기는 태권도였어요. 왜? 태권도는 2단 단증이 있으니까. 여기는 단증 같은 게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고. 그래서 여기는 특기는 자격증이 있으면 쓰면 되겠고 여기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겠는 거구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예요. 취미, 내 돈 내고 즐기는 거, 특기, 돈 받을 수 있는 기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진로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특기 뭐야 그러면은 너 돈 받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체능 쪽에 있는 애들은 있습니다. 그림 그려줘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노래 불러줘서 악기를 연주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받아본 애들도 있고. 그러면 특기. 사람들은요, 취미를 안 사주죠. 회사나 어디에서도. 특기를 사죠. 특기는 돈 주고 사줍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취미? 이건 내가 돈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취미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일이고요. 이게 특기가 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특기 하나 가지고 이게 직업을 가지려고 해보니까 이 일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어요. 문서도 써야 되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사진 찍는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진만 잘 찍어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포토샵도 해야 되고요. 상담도 잘해야 되고 뭐 조명도 써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일이 있구나. 저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너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축구요.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도 있다. 이것도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면 아까 워크체인 싱킹을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여기서 바닥 쓰는 건 싫어. 근데도 해야 되는구나. 미장을 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걸 아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정각중학교에서도 한번 해봤었죠. 학생들한테 시켜보고. 그다음에 전공으로 보는 직업세계는 140개 전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전공들이 접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있고요. 지금 얘기할 것은 과천여고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을 다 아울러서 했었는데 304명인가? 근데 7차 시였고요. 7차 시까지 했고 이렇게 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딱 첫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작성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뭐 어떻게 쓰실 겁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학생들이 이걸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나의 인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 전공은 뭐를 생각하냐. 나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데 깝깝하죠. 깝깝해.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나오는 사진들은 다 제 사진입니다. 자, 1교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먹고 사는 데는 호주에서 정리한 표를 보니까 7개 영역이 있더라. 이건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이걸로 해서 지금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여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7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가지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출발해서 옆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확산돼 가고요. 저도 한 4가지 정도의 분야의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정해도 된다고 봐요. 나는 이런 거 관심 있어. 그럼 이쪽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럼 저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너레이터 쪽에는 경영이나 무역, 뭐 영업,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면 요건 직업이에요. 이거는 인턴이나 알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찾아낸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난 한 7개 분야. 그러면 쉽잖아요. 학생들한테 접근시키기가. 그러니까 요거로만 나누고 네가 관심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직접 뭐 해보든지 찾아보든지 만나보든지 관심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좀 파보고 없으면 X표 치고 다른 쪽으로 가보고 7개만 탐색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이거 호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크숍 할 때 요거를 작성하게 합니다. 개인표에다가 빨간색으로 흥미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이거는 순전히 자기 보고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한다고 하는 재능 분야는 어디가 점수가 찍히는지 보고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면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로 가면은 괜찮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걸 적게 했어요. 아까 관심 필드가 뭐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이게 4개가 있는데 이 4가지 영역을 가면서 이제 채워지는 거죠. 워크 체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거고 이거는. 자,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다뤄요. 162개의 UN 미래 보고서에서 나온 162개의 신직업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해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줘야죠. 기억상실증 외과 의사, 뇌조종사